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계도 분석을 통해 상염색체의 단일인자 유전 양상과 복대림 유전의 ABO식 유전 현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염색체의 유전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가계도 분석을 통한 성염색체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X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물려받고,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X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Y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성염색체에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 다른 유전자도 많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남녀에 따라 그 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 현상을 반성유전이라고 하며, 정록생맹과 혈우병이 대표적인 반성유전 형질에 속하죠.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록생맹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B는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고 정상 대림 유전자에 대해 열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즉, X염색체가 2개인 여자는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가 2개 있어야 정록생맹이 되지만, 남자는 X염색체가 1개이므로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가 1개만 있어도 정록생맹이 됩니다. 한편 2개의 X염색체 중 1개의 X염색체에만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가 있어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자손에게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여자를 보인자라고 합니다. 가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의 정록생맹 비율이 높을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정록생맹은 열성 형질이며 남자는 X염색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생맹이 되죠. 남자는 발현 빈도가 2분의 1이지만 여자는 발현 빈도가 3분의 1입니다. 반성 열성 유전인 정록생맹에 대해 가계도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운의 집안의 정록생맹 유전을 나타낸 가계도입니다. 위의 정록생맹 가계도에서 정우의 부모는 둘 다 정상이지만 정우는 정록생맹입니다. 정우가 정록생맹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계도를 보면 정우 12는 아버지 6으로부터 Y염색체를, 어머니 7로부터 X염색체를 물려받았습니다.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으므로 2개의 X염색체를 갖는 어머니가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보인자 X'이라고 볼 수 있고, 정우는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맹 대림 유전자 X'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림의 가계도에 대한 확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운의 집안의 정록생맹 가계도에서 보인자를 모두 찾아볼까요? 네, 정답은 2번, 7번, 8번, 10번입니다. 2번은 딸, 4번이 생맹이므로 정록생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입니다. 정우는 어머니 7번에게서 X' 대림 유전자를 받았으므로 7번은 보인자이죠. 8과 10은 어머니인 4가 생맹이므로 보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번은 보인자이고 8과 10은 어머니인 4가 생맹이므로 보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성유전 형질로 혈우병이 있습니다. 혈우병은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는 선천성 유전병으로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심하고 혈액응고가 잘 되지 않아 지혈이 어려우며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혈우병 대립 유전자는 정상에 대해 열성으로 작용하며 혈우병 대립 유전자를 한 개 가진 여자는 보인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혈우병 대립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를 2개 가진 태아는 발생 도중에 유산되므로 혈우병은 주로 남자에게만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집안의 가계도에서 혈우병의 유전 양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계도 분석으로 혈우병 유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가족의 혈우병 가계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계도를 보면 남자들만 모두 혈우병입니다. 그림의 가계도에서 혈우병 남자들의 혈우병 대립 유전자는 최초로 누구로부터 왔나요? 2세대에 처음으로 혈우병 남자가 나타났으며 이는 1세대 빅토리아 여왕이 갖고 있던 한 개의 혈우병 대립 유전자가 X 염색체를 통해 아들에게 전달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혈우병 남자와 보인자 여자가 결혼했을 때 보인자 딸, 혈우병 아들, 정상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혈우병 남자와 보인자 여자의 유전자형은 X'Y와 XX'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혈우병 딸 X'X', 보인자 딸 XX', 혈우병 아들 X'Y, 정상 아들 XY가 생길 비율은 1:1:1:1입니다. 따라서 보인자 딸, 혈우병 아들, 정상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각각 25%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혈우병은 남자에게만 나타나므로 Y 염색체로 유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림의 가계도에서 혈우병이 X 염색체로 유전됨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볼까요? 2세대 혈우병 남자의 아들은 표현형이 정상입니다. 반면 2세대 정상 남자의 아들 중에는 혈우병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혈우병이 Y 염색체로 유전되는 형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위 가계도의 4세대에서 보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네, 4세대의 정상 여자가 보인자인지는 그 여자가 정상 남자와 결혼했을 때 혈우병 자녀가 나오는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혈우병이거나 아들이 혈우병인 정상 여자는 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우병과 정록생맹은 X연관 열성 유전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발현 빈도가 더 높죠. 하지만 X연관 우성 유전의 경우 발현 빈도는 남자 2분의 1보다 여자에서 발현 빈도가 3분의 2로 높습니다. 자, 복잡한 가계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생맹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등은 색깔로만 구분하게 되어 있어서 정록생맹인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록생맹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신호 표시등마다 모양을 달리한 새로운 신호등이 개발되고 있다는데요. 이와 같이 생맹인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생각해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필터를 선글라스에 장착하면 생맹인 사람들이 색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맹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레이첼 선생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궁금한 생활 속 생명과학, 생명의 섬, 핀지레. 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님에게 소개받은 레이첼입니다. 태평양 미크로네시아의 산호섬 가운데 핀지랩이라는 특별한 섬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섬에는
색깔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들의 눈은 빛에 매우 민감하여 낮에는 주로 실내에서 머물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와 활동합니다. 그러나 빛이 약한 밤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별을 구별할 수 있고 물고기 비늘이 달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고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어 최고의 밤 낚시꾼으로 불립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핀즈랩 사람들은 시력이 보통 사람들의 10분의 1 이하이며 약한 빛에도 눈에 심한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핀즈랩 사람들은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요? 1775년 무렵 이 섬에는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당시 섬을 덮친 태풍으로 인구의 대다수가 죽고 몇 주 만에 20여 명의 주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립된 핀즈랩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근친결혼으로 자손을 낳게 되었고 이 때문에 특이적으로 색깔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전생맹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덮친 뒤 24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섬 전체 인구 700명 가운데 12분의 1이 생맹이며 3분의 1이 전생맹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전생맹 발생률과 비교하면 특이하게 높은 편이죠. 핀즈랩은 높은 생맹 인구 비율로 생맹의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고 핀즈랩 사람들이 특별히 불편을 느끼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생맹인 사람들은 바나나를 구별할 때 노란색과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해도 명암의 차이나 냄새 등을 종합적으로 감지하여 잘 익은 바나나를 구별해냅니다. 핀즈랩 사람들은 색깔을 구분하는 감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감사합니다. 핀즈랩 섬 사람들의 생맹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핀즈랩 사람들과 같이 근친결혼으로 자손을 낳으면 유전병의 발현 비율이 높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존에 불리한 유전병은 대부분 열성으로 유전됩니다. 따라서 대립 유전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형질이 나타나지 않고 두 개가 있어야 유전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친족 간에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하면 열성 유전자를 두 개 가진 자손을 낳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우 높아져서 유전병 발현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염색체 유전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X연관 유전은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자주 묻고 있습니다. 또한 X연관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 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인자 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